저한테는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파이저 백신, 모더나 백신 같은 mRNA 백신 개발 과정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지 혹시 아세요? mRNA 아시죠? 의대생이 모르면 안 되지. 근데 아시다시피 이 mRNA라는 게 그 실험실에서 옛날부터 쉽게 만들 수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갑자기 발견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mRNA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워낙 불안정해가지고 자꾸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실용적으로 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mRNA를 만들어 놓고는 못 쓰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반도체 전문가들이 이걸 본 거예요. 그 반도체 전문가들이 일명 나노 전문가, 초미세 전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mRNA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이 실험에 쓰려고 지질로 초미세 입자를 만들었었거든요. 이걸 리피드 나노파티클이라고 하는 걸 이걸 자기들이 실험하는 데 썼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했죠. 이 mRNA를 이걸로 둘러 씌우면 그러면 안 깨지고 쓸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거기에 착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직접 해봤어요. 여기를 리피드 나노파티클로 둘러 씌웠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파이저 백신, 모더나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테크놀로지와 나노 테크놀로지가 서로 만나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 새로운 거를 만든 거예요. 법률이 있는지 다 살펴본 다음에 싹 다 없애버렸어요. 그거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게 저도 국회의원 재선 의원 출신인데 우리나라에서 규제 없애는데 정말 노력해서 하면 한 4, 5년 걸려요. 근데 이거를 미리 다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또 생각했어요. 조금 더 빨리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한 게 일상 이상을 동시에 시작하게 하면 시간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통과하면 바로 3상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가 없는데 실패해도 좋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5조 원인가? 대규모의 연구비를 여기다가 대규모의 연구 개발비를 투자했어요. 그래서 보통 아시겠지만 백신이라는 게 5년에서 10년 걸리잖아요. 개발하는데. 우리 인플루엔자 백신도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근데 보시면은 1년도 안 돼가지고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스토리를 알면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부 담겨있는 중요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선 첫 번째로 저렇게 다른 분야들끼리 자유롭게 보통 우리나라 보면 서로 벽이 많이 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의대, 한의대 이렇게 서로 벽이 쳐져 있고 또 뭐 의대 내에도 보면 생리학, 병리학, 양리학, 미생물학, 내과, 외과, 소아과 다 벽이 쳐져 있고 협력이 잘 안 돼요. 서로 잘. 근데 이런 연구가 가능하게 되려면 벽이 없이 전혀 다른 분야끼리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융합 연구가 활발하게 가능한 나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 교훈은 실패해도 다시 책임을 묻지 않고 다시 시도하게 하는 그런 환경.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받은 곳에서 성공률이 얼마쯤 될까요? 98%. 근데 성공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아마 세계에서 제일 높을걸요? 그 의미는 뭐냐? 성공할 수 있는 것만 해요. 그래서 독창적인 건 하나도 안 해요. 왜냐하면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면 성공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 아무도 안 해본 건데. 그런데 실패하면 다음부터 연구비를 끊어. 벌을 줘요. 그러면 누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어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연구만 하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많은 20조 원이 넘는 연구개발비를 쓰고 있는데 노벨상도 안 나오고 국책 연구 때문에 산업계가 발전한다는 소리도 못 듣잖아요. 지금 산업계 발전은 다 회사에서 한 거지. 그래서 실패해도 사실 0.1%의 성공 확률이 있는 거라고 가지고 오면 그거 투자해야죠. 그러면 999명이 실패해도 한 명이 노벨상을 받거든요. 그게 진짜 연구개발 정신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는지를 이제는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 저 20세기 때 그때는 이렇게 분야들이 단순해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뭐 화학공학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뭐 철강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자동차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눈에 빤하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 미리 교육 과정을 다 만들어 놓고 인재들을 양성한 거죠. 대학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산업화에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오히려 너무나 한 분야 내에서도 이제는 그 전문가의 결정을 모르는 사람이 보고를 받아서 의사결정을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의사결정권자한테, 전문가한테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방향의 전문가를 찾아서 그 사람에게 권한을 주고 이제 지원을 하는 게 맞는 세상이 된 거잖아요. 그 한국 영화 사도
보신 분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 보셨네요. 영조가 한 말 혹시 기억하세요? 왕의 역할에 대해서 영조가 그랬거든요. 왕은 결정을 하는 자리가 아니다. 결정하게 하고 책임을 묻는 자리다. 그 말이 거기에 나오는 제일 중요한 대사예요. 역할이 원래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결정을 하니까 그걸 바꿔야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결국은 이런 융합 연구, 그 다음에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게 해주는 연구 환경, 그 다음에 또 정부나 정치권이 이런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 사람에게 결정권을 주는 거예요. 그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앞으로 발전할 것이고, 이걸 못하는 나라는 추락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추락하는 후자에 속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화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바꾸면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바뀌거든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서로 정책을 내고 서로 경쟁을 해서 그게 결국은 다음 정부에서 채택이 된다면 그럼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메신저 RNA 백신 개발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세상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